해킹 사고로 시작된 쿠팡 사건은 점점 더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미국의 집단 소송, 심지어 입국금지법 논란까지 이어진 쿠팡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유출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출됐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고 또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알렸느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왜 이 문제가 한국을 넘어서 미국 법정까지 가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면 쿠팡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접근이 2025년 6월 24일쯤 시작된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해외 서버를 경유한 접근이 수개월 동안 지속된 정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해킹이 아니라 문이 열린 채로 몇 달 동안 정보가 계속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그리고 상당히 상세한 주문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 그러니까 도어 코드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냥 이메일 주소 하나 새어나간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 공간, 그러니까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안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문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생활 안전 문제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료를 종합하면 영향을 받은 계정수가 약 3,370만 개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거의 전부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사고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쿠팡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는 이유는 규모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단 접근은 6월에 시작되었지만 쿠팡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은 약 5개월이 지난 11월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5개월 동안 사용자들은 자기 정보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 5개월의 침묵이 이 사건을 단순한 보안 사고가 기업의 신뢰 문제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람들의 분노를 키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 공지에서 사용된 단어 선택입니다. 쿠팡은 이 사건을 알리면서 침해가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침해는 외부의 불법적인 공격을 인정하는 표현이지만 노출은 마치 실수로 잠깐 드러난 것처럼 책임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은 이 단어 선택을 의도적으로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5개월간의 침묵과 노출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가 작은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키운 셈이 된 겁니다.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배경에는 이전부터 쌓여온 많은 불신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이전부터 여러 구조적인 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류센터 노동과 안전 문제였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빠른 배송 시스템 뒤에는 항상 고강도 노동 문제가 따라붙었고 야간 근무, 새벽 배송, 그리고 과로와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들이 수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쿠팡이야? 하는 인식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으로서의 공정성 논란입니다. 쿠팡은 이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인데 검색 알고리즘에서 자사 상품, 이른바 PB 상품을 우대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이어졌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고 이런 논란이 터질 때마다 쿠팡의 대응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사과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이나 실무진의 문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회적 신뢰가 이미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니까 여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단순한 기업의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전 문제로 규정했고 그 결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결국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 설명은 이랬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자이고 해외에 체류 중이며 한국 법인의 일상적인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국회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국회가 묻고자 했던 것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출석이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여론의 분노를 크게 키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그 유명한 입국금지법 논란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외국 국적 기업 책임자에 대해서 정부가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논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김범석 의장을 직접 겨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법과 사회적 책임을 쉽게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도적 논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기업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고 외교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고민을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왜 이런 정치적 역풍까지 감수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라기보다는 거대한 조직의 리더가 초대형 리스크 상황에 놓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선택일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이익보다 말 한마디로 법적 책임이나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도 더해집니다.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침묵함으로써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법적 책임을 특정짓기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전략입니다. 이건 대기업 리더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 패턴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조사이고 특히 눈에 띄는 건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국제거래조사팀까지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데 단순히 세금을 더 냈느냐 덜 냈느냐가 아니라 쿠팡의 지배구조, 즉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기업의 재무 투명성과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미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한국 소비자를 위한 소송이 아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의 투자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회사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그 사실을 숨긴 채 주식 거래가 계속됐고 그 결과로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공시 의무와 투명성 문제입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쿠팡은 상당한 규모의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사건이 국회, 국세청,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앞으로 그 책임은 누가 그리고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 글로벌 플랫폼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만든 피해가 특정 국가, 특정 시민에게 집중될 때 기업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과 사회적 기대에 가장 먼저 응답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이번 쿠팡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쿠팡과 그 경영진의 대응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점수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알찬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IB 뉴스였습니다. NIB는 영어로 팬촉을 뜻합니다. 그 이름처럼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여러분의 뉴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